네, 안녕하세요. 중고폴의 형우 형의 역의 박건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고폴의 최민 김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의 자리에서 성수역 맡은 임호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의 자리에서 재하역 맡은 정수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의 자리에서 촬영을 맡은 손현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촬영하신 지 각자 뭐 작품마다 다르게 좀 1년이나 3년 정도 지나서 그런지 기억이 좀 오락가락 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좀 충분히 드릴 테니까 자 한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첫 질문의 기회를 제가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께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각자 꼭 질문이 아니더라도 느꼈던 지점이라든지 혹은 뭐 사소한 질문이 좋으니까 그 대화의 장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카메라 카메라입니다. 마이크 전달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참고로 보통 이럴 때 질문이 잘 없으세요. 그래서 이제 오렌지 필름에서 이 포스터를 만들었는데 이제 오신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사인을 받아서 이제 전달해 드린다고 합니다. 맨 처음 그 질문해주신 분들께. 그래서 질문 드리면 이것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요. 네. 지금 제가 가지려고 했는데 딱 질문해 주시면. 선물에 움직인 건 아니고요.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나의 자리에서 그 이제 딸의 어떤 되게 좀 뭔가 아쉬움, 약간 그런 외로움, 뭐 일종의 그런 거를 좀 많이 느낄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사실 새 아버지가 되신 거잖아요. 새 아버지 입장에서 그래도 조금 더 뭔가 다가갈 수 있을 부분들이 조금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뭔가 그러신 모습은 좀 많이 못 봤던 것 같아요, 영화상에서. 근데 그게 혹시 왜였을까? 약간 이런 것도 좀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럼 일단 감독님이 안 계시니까 이문우 배우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순간 제가 새 아버지였는지 깜빡이 잊었습니다. 글쎄요. 일단 되게 조심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면서 연기를 했었던 것 같고, 어쩌면 이 재아가 엄마와의 어떤 둘이서 살았던 시간들에 대해서 내가 좀 이방인처럼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지점에서 그 왜 떡볶이 먹는 심에서 제가 이렇게 재아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 봤었던 것 같은데, 지금 봐도 제가 봐도 뭔가 좀 너무 변태적인 느낌으로 보고 자꾸 들어가지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생김새가 원래 이렇게 생긴 건가? 하여튼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려고 했었고, 근데 최대한 좀 중의적인 인물로서 좀 비춰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연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면에서 같이 호흡 맞췄던 그 정수지 배우님께서 어떤 걸 느끼셨는지. 저는 충분히 뭔가 다가오려고 하는데 재하의 어떤 성향이나 그런 게 꾸준히 조금 밀어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연기를 했고, 실제로 따뜻함을 느끼지만 그냥 일부러 그걸 좀 티를 내던지, 사실 쳐다볼 수 있잖아요. 근데 괜히 그렇게 말하는 것도 삐딱선을 좀 타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제 지금은 사실 이사를 딱 한 그 단편에 대한 영화였잖아요.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좀 시간이 지났을 때 이제 아버지 역할과 딸이 관계가 어떻게 됐을지도 조금 궁금해요. 그래서 배우님들이 생각하시는 그 두 관계의 미래는 좀 어땠을까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 어떻게 보면 저는 당장 뭔가 해결되진 않지만 그래도 차차 나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여기 극 중에서 제가 나이가 20살
인데 이제 막 대학생활을 시작하고 타지에서 적응하는 어떤 기간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적응 과정 플러스 그러는 와중에 이제 엄마의 생활이 바뀌고 내가 갈 집이 바뀐 어떤 그런 거를 앞으로 한 몇 년에 걸쳐서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마 큰 집으로 일단 이사 가려고 되게 돈을 벌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큰 집에 이사 가서 침대를 하나, 지하방을 하나 제가 마련해 주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은 계속 있었을 것 같고, 어쨌든 이 두 가족이 뭉치는 역할을, 교두보 같은 역할을 내가 해야 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네, 질문 되나요? 네. 말씀 나온 김에 이제 그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전 제아 캐릭터가 굉장히 좀 위압적인 캐릭터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사할 때 뭐 싫어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잘 도와주고 짐도 혼자 다 나르고 떡볶이 먹고 심지어 또 치워요 그거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처럼 하는데 그걸 치우고 있고 막 제가 볼 때는 같이 가족이 되고 싶어서 애쓰지만 티를 내지 못하는 느낌이기도 했고 마치 분리불안을 겪는 전 남편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도 대사가 많이 없어서 표현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 지점은 어땠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모든 모녀 관계가 제가 느끼기에는 갑자기 싸웠다가 웃었다가 약간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어쩌면은 같이 자자고 조르는 장면이 있어서 그래도 그 장면 덕분에 제아의 캐릭터가 마냥 뭔가 너무 나빠 보이지는 않을 수 있는 어쩌면 그것이 이 모녀 관계를 보여주는데 원래 그게 그 관계인데 이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제아의 어떤 상황 그걸 보여줬던 것 같고요. 대사가 없었지만 그래도 이 영화가 온신 원테이크로 찍는 영화라서 그런지 저는 조금 재밌었고 그거랑 상관없이 연기하는데 그렇게까지 뭔가 대사가 없어서 힘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계속 보여주고 하니까는 어떤 배우님들이랑 호흡 맞추기도 편했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엔딩에서 자전거를 일으켜 줄 때 남다른 의미로 또 다가왔던 것 같기도 합니다. 네네 맞아요. 네, 또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또 제가 할까요? 네. 없으신가요? 뭐 언제든 제가 말하는 거 끊고 손 드셔도 되니까요. 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전 중고폴에 대한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질문해도 되나요? 네, 질문 받아주세요. 네. 전 중고폴을 보면서 제일 흥미로웠던 게 이 형식이나 구조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보이스오버 나레이션이 나올 때 이 정체에 대해서 뭔지를 몰랐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쓰는 내용이었고 반성문이겠죠? 네, 반성문을 쓰는 내용이었고 알고 보니까 영화는 수많은 시대가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에는 하루에 일어난 일이었던 거잖아요. 네, 그런 형식을 고민하는 것이라든지 혹은 되게 애니메이션 혹은 미술 여러 가지 형식이 구애받지 않고 만드셨던 그 지점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은 그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그 극중 인물이 미술을 전공했고 그림과 관련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극중의 내용에서의 어떤 그 설명적인 부분이 조금 부족했다고 느꼈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이 친구의 정체성을 오프닝 시퀀스의 애니메이션으로 나타내주면 좀 더 첨가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애니메이션을 첨가한 것이고 그리고 그 반성문의 형식을 빌린 거는 좀 이 인물이 스스로의 감정에 대해서 그냥 너무나 자기 얘기를 해버리는 게 좀 너무 쉬울 것 같고 좀 전달하기가 좀 낯간지러운 면이 있을 것 같아서 좀 다른 방식이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반성문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좀 더 객관적으로 말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인물의 내면을 다가가기 위한 방법으로서 자기가 자기 이야기 그리고 내밀한 얘기를 하기 어려웠을 텐데 그런 형식들이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극 중에서 영지가 이 철민의 환상 혹은 과거의 기억으로서 문득문득 등장을 할 때가 있잖아요. 혹시 그거 나올 때마다 어떤 원칙 같은 게 있었는지, 어쩔 때는 기억이었고 어쩔 때는 환상이었고 그게 씬마다 달랐던 것 같은데 언제 이게 나와야겠다라고 이제 느끼셨는지 그런 점에서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같이 있었던 일에 대해서 떠올릴 때는 추억에 관련된 뭐 같이 색연필로 그림을 그린다든지 뭐 이런 장면들은 추억의 한 장면이고, 화장실에서 만났을 때나 뭐 마지막에 서 있는 그런 장면 같은 거는 자기의 기억 속에서 조금 더 만들어진 이미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럼 그게 현실인지 아닌지 뭐 미화된 건지는 알 수 없는. 네, 그거는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고, 이제 철민이 집을 떠나면서 자기가 그동안 이제 그 떠나보낸 그 여자친구에 대한 감정이나 이미지나 생각들을 계속해서 가공해 왔다고 생각했고, 그것들을 마지막에 자기가 만나고 두고 가는 것이다라고 저 스스로는 정의를 했었습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네, 그 손님 집에 부월하게 그 배터리 부분 그게 커버가 벗겨져 있었는데 의도하신 건지? 되게 디테일하게 읽으셨는데 실제로 그 공간이 제가 이제 작업실로 쓰던 공간이었는데 의도한 건 아니고 벗겨져 있었습니다. 네. 그럼 그 작업실은 혹시 어느 선생님 집에? 대구에서 전부 촬영된 거고, 그 대명동 일대에서. 네. 창이 너무 예뻐서. 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중국 폴의 감독님이랑 나의 자리 감독님이 안 계시니까 두 분 영화에 보면 이제 눈물이 흐르는 장면이 있던데 중국 폴 감독님 어떤 식으로 배우님께 연출하셨는지, 그리고 나의 자리 여자 배우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그 감정을 끌어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하나 더 나의 자리 배우님은 감정이 총 몇 가지 네, 먼저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혹시 배우님께 넘겨도 네. 괜찮을까요? 먼저 하시죠. 일단 경배는 잘 연기를 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시간 제약이 있다 보니까 막 그렇게까지 많이 테이크를 가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철감님이 많이 이렇게 펴라고 도와주셨고요. 그리고 그 눈물 장면 같은 경우에는 감독님이 어떻게 연출하셨지?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신 그런 것이라서 그러니까 딱히 저한테 눈물을 흘리라고 말하시지도 않았었던 것 같아요. 뭐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되면은 이 정도 돼서 슬프겠죠? 뭐 이런 섹션 하지 않으셨고, 그렇다고 이거를 뭔가 리허설 당시에 모든 감정을 다 똑같이 하지도 않았고 그냥 바로 슛을 갔었고, 저는 그냥 이게 조금 연극 같다고 생각하면서 저 펴는 대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미리 되게 그 카메라 동선이나 이런 게 정말 잘 짜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테스트 촬영도 되게 여러 번 했었고 딱 그 현장 갔을 때 이렇게 찍을 거고 이렇게 해서 카메라는 이렇게 올 것이다 이런 걸 설명을 해주셨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걸 했었던 것 같고요. 아마 이 장면이 마지막 테이크는 아니고 마지막에서 두 번째 테이크였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한 번 더 똑같이 좀 더 잘해보려고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됐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그 전 테이크가 오케이가 났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동 배우님 준비되셨어요? 이 철민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영화에서 그 장면을 위해서 이렇게 기능적으로 보자면 그 장면을 위해서 영화가 철민이가 쭉 이루어져 왔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개인적으로 사실 해소의 눈물이자 그리고 슬픔의 눈물이자 되게 여자친구에 대한 어떤 그 미련을 하나의 극복하는 그 폭발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런 것들을 많이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감독님도. 그리고 이제 프리다비에서부터 그 인물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고 그게 이제 충분히 공감이 되고 공유가 되어 있었던 상태라 그 장면에 딱히 어떻게 울어야지 라기보다는 테이크를 여러 번 갔다 왔죠. 각도를 바꿔가지고 많이 갔었는데 계속 눈물이 멈추지 않아서 또 이제 좀 신기했던 경험이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혹시 여기서 중요한 순간에 눈물이 멈춰버리면 어떡하나라는 걱정과 함께 슬픈 노래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질문 답변 되셨나요? 네. 그럼 저는 중고표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캐스팅에 어떤 원칙 같은 게 있으셨나요? 어떻게 해서 이제 박보라 배우님 혹은 오동민 배우님 그리고 원진아 배우님과 작업하게 됐는지 그 부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 캐스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른 단편 영화들을 많이 찾아봤었고 제 시나리오에 어울릴 법한 배우들을 사실 리스트를 조금 많이 찾아봤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찾으면서 찾다가 이분이랑 같이 작업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 했던 분들이랑 전부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민 씨 같은 경우에는 그날 밤이라는 단편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서 너무 민희 씨가 좋으셔서 우리 영화에 와서 같이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고 건아 씨도 그날의 기류라는 단편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서 약간 이 역할이랑은 조금 달랐지만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그랬고 그 진아 씨 같은 경우에도 패치볼이라는 영화를 보고 따로 다 연락을 드렸어요. 개인적으로 되게 어찌 보면 슬픈 티를 내지 않지만 굉장히 슬픈 영화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박건아 배우님이 있어서 영화가 좀 숨통이 트일 수 있었던 것 같다. 오히려 그 가만히 놔두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지도 모르는 사람일 것 같은데 극적으로 끌어내주기도 하고 이 사람을 숨 쉴 수 있게 해주는 되게 저런 친구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질문 있으시면 네. 예, 저는 그 세 편 다 재미있게 잘 봤고요. 그 나의 자리 촬영 감독님하고 배우분들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좀 지역적인 거기는 한데 그 떡볶이 먹는 식사 자리에서 그 보면은 그 동현인가요? 그 아역 그 친구가 떡볶이 먹을 때 보면은 그 떡을 안 먹고 이제 어묵만 계속 먹는데 그걸 계속 물에 씻어서 먹더라고요. 근데 그런 장면 같은 경우는 보통 독립 영화 같은 경우는 뭐 오디션을 본다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이 그런 아역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지인 뭐 이렇게 뭐 조카 뭐 아이 이렇게 데려와서 찍는 경우도 많고 해서 그 부분은 혹시 촬영 감독님이나 배우분께서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그 감독님께서 사소한 거지만 그렇게 디렉팅을 하신 건지 아니면은 그냥 그 친구의 그냥 식성 취향인 건지 그냥 시험 받기도 한데 그게 좀 궁금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정수지 배우님께 여쭙고 싶은데 그 아까도 그 담배 몇 가지 뭐 얘기하고 그러셨는데 제가 그 왜 직접 연출하신 것 중에 담배를 태우는 건가요? 하여튼 계속 그 대본에서 흡연 장면 하려고 되게 그 영화들 제가 전에 방편 봤었는데
거기서는 되게 좀 자연스럽게 태우셨는데 이 영화는 그거에 비해서 약간 어색한 감이 들어서 혹시 그 촬영을 어떤 게 더 그거는 직접 물론 연출도 하고 출연도 하신 거지만 그걸 더 나중에 찍으신 건지 혹시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 좀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떡볶이 먹는 장면에서는 그 동현이라는 캐릭터 그 저희가 테이크를 좀 많이 갔었어요. 많이 가서 떡이 다 없어가지고 오뎅밖에 안 남아가지고 오뎅이랑 파랑 이런 것만 역시 예산무지였던. 네 그리고 그 우유에 이렇게 씻어서 먹는 장면이었어요. 예 매워가지고 이거 우유에 씻어 먹는다는 컨셉이었습니다. 네 우유에 이렇게 이렇게 씻어 먹으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덧붙이자면은 그게 우유에 씻어 먹어야 했고 동현이가 지민 배우가 먹기 좀 힘들어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야만 하는 게 사실 그걸 보고 재하가 눈살을 찌푸린다 이게 정면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사라졌었고 풀샷에서만 잠깐 인상 찌푸리는 게 나오는데 네 그런 디테일이 있었습니다. 네, 담배 관련해서는 이게 더 나중에 찍은 거고요. 되게 퇴화된 거네요. 아무튼 근데 이제 근데 이거를 찍고 나서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워낙 못 피니까 이게 캐릭터다. 그리고 되게 어색한 어떤 그걸 하려고 하는 어떤 20살 여자애 같다. 이런 되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네, 저도 잘 네, 못했어요. 네, 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인정합니다. 예전에 찍으신 담배를 피우는 거 네네. 네, 또 봤었는데 이제 그때도 이제 담배 열심히 피우려고 하는 어떤 여배우의 모습 그때 본인이 출연도 하시고 연출도 하셨는데 저는 그 영화를 보고 이번 영화를 보니까 저는 일부러 피우시는 그렇게 피우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담배를 피운 지 얼마 안 돼? 괜히 이제 대학교 OT 가서 처음 담배 한번 피워본 그런 어리숙한 나이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앞으로 그렇게 밀고 나가시면 다행입니다. 네, 그렇게 하는 걸로 정리를 하도록. 그리고 연출작 봐주셔서 감사해요. 네, 그리고 촬영을 하신 손윤록 촬영 감독님께서는 이제 촬영뿐만 아니라 알카페 그리고 갈 곳 없는이라는 단편 영화를 연출하신 촬영 감독님이시기도 하는데요. 저는 나의 자리 콘티가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굉장히 효율적인 샷 그리고 그 안에서 배우들의 블락킹을 통해서 어떤 감정을 만들어낸다는 지점이 셔츠를 의미 없이 분전해 나가는 영화보다는 오히려 더 긴장감이라든지 샷을 보는 재미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감독님과 콘티를 짜실 때 유의한 지점이 있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제 처음으로 그냥 이런 촬영 방식을 선택했던 이유는 재하를 그냥 한번 따라가 보고 싶다. 따라가면서 그 재하에 대해서 알아가고 뭐 이런 어떤 조금은 다큐 같을 수도 있고 해서 약간 의미 없이 컷을 하지 말자 이런 어떤 생각을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감독님이랑. 그래가지고 근데 사실 편집 때 조금 어떤 부분들은 컷이 된 거긴 한데 최대한 그런 지점을 생각했고 감독님이랑 둘이서 저랑 핸드폰으로 로케이션 가가지고 새벽에 막 비 맞으면서 하고 이랬던 그런 게 기억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영화를 처음 보고 궁금했던 게 있는데 영화에 유독 흰색이 많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흰색이라는 색깔을 많이 사용한 건지 아니면 우연치 않게 이제 벽지라든지 모든 것들이 흰색이 많았던 건지 그래서 그 의미에 대해서 조금 한번 촬영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일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최대한 이렇게 성수라는 캐릭터에 맞을 수 있는 어떤 아파트의 어떤 하얀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가지고 아파트를 계속 구하러 다녔었고 사실 재하의 원래 엄마하고 살던 집은 조금 따뜻한 느낌으로 가려고 집을 많이 알아봐서 조금은 노후된 어떤 분위기를 찾아봤던 것 그 같습니다. 대비가 중요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문 받도록 할게요. 네, 질문한 걸로 이해될까요? 네, 마이크 좀.
제가 배우님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냉장고를 깔끔하게 버린다고 하고 실례지만 중고풀 말씀 주시죠. 네. 괜찮습니다. 손을 지금 떨려가지고 그럼요. 중고볼 네, 중고풀 받는 이렇게 그 냉장고를 깔끔하게 버린다고 하시면서 갑자기 그 강물에다가 버리잖아요. 그때 그 성인의 감정은 어땠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나의 자리 마지막 컷에서 이거를 연출하신 건지 아니면 제가 좀 눈이 살짝 나빠가지고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마지막 컷에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가 제가 잘 파악을 못했는데 이거는 의도하신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어떤 생각으로 연출하신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그럼 차영에 대한 부분 먼저 답변하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장면에 이제 재하가 이렇게 뒤로 가는 장면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그 부분에서 초점이 최대한 맞추려고 했었는데 이게 어디서 안 맞았다고 생각하셨어요? 그 이제 다시 그 뒤쪽 그 이제 뒤에 보면 아파트가 이렇게 쫙 있어요. 그리고 그 아파트에 불들이 많이 켜져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거 많이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혹시나 초점이 나간 거면 좀 더 뒤로 해서 그 아파트를 보여주려고 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으로. 뭐 그 또한 미학이라고 해도 괜찮을까요? 이상하게 영화가 진행되면서 포커스가 점점 더 잘 맞기 시작하는 경우가 좀 있어서 아 촬영이 언제 며칠부터 순서가 진행됐구나를 좀 알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중고포 감독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뭐였죠? 그 냉장고를 깔끔하게 버려야겠다고는 하지만 그게 뭔가 하루 만에 쌓여있던 감정이 아니고 굉장히 오랜 시간 쌓여있던 감정을 어떻게 깔끔하게 처리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뭔가 던진다든지 뭔가 굴려버린다든지 그러니까 굴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애증의 감정이 있을 것이다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네. 근데 왜 하필 폴과 니나였나요? 이름에 대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여쭙고 싶네요. 그때 약간 그 만화에 꽂혀 있었는데 그 만화의 중반부까지 남자 주인공이 여자친구를 계속 찾으러 가는 내용이거든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계속 찾으러 가는데 막 시간 제한이 있고 계속 못 찾는 그 답답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뭐라 그랬지? 그런 감정이면 좋겠다 이 인물의 감정이. 그래서 그 만화 영화를 사용하면 좀 더 그 색을 더 입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면. 중고폴 감독님께 두 가지 질문하고 싶은데요. 한 가지는 그 사실 그러니까 이사 떠날 때 어떤 그 물건에 대한 뭐 애착이라든지 뭐 감정 뭐 이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이제 감독님께서 뭐 그런 경험이 있으셨는지 어떤 뭐 그런 이제 비하인드 같은 그런 거 하나 여쭤보고 싶었고, 그리고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약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건방진 건 절대 아니에요. 사실 그 친구의 역할이 그냥 보면서 정말 필요했던 역할일까? 라는 생각도 잠깐 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왜냐면은 친구라는 역할이 없었으면은 사실 조금 더 이제 주인공의 뭔가 그 내성적인 뭐 그런 이제 캐릭터가 더 드러났었을 것 같았는데, 사실 이제 친구라는 역할이 좀 어떤 그 의미가 있었는지도 사실 조금 궁금하긴 했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질문이 그 냉장고를 죄송해요. 실제로 저도 이제 그 집 정리를 하면서 냉장고를 버려본 경험이 있고 어떤 물건에 대한 애착이나 어떤 감정을 얘기하는 걸 조금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전작도 약간 그런 내용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 얘기를 더 하고 싶은데, 일단은 이 영화상, 완성된 영화상에서는 형우 역할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저도 좀 아쉬운 부분이기는 한데, 촬영 전에 이제 시나리오 단계에서는 그 형우의 역할이 조금 더 있었고, 그 어떤 철민의 조력자 아니면 의지할 수 있는 단 한 군데라는 어떤 되게 언덕 같은 지점을 저는 설정하고 싶었어요. 너무나 혼자 얘기해야 되고 뭔가 혼자 가슴앓이를 해야 되는 그 부분이 전 더 힘들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그 형우라는 역할이 있으면서 가끔 그 인물의 숨통을 틔워주고 이야기 흐름에서도 약간 뭐라 그래야 되죠? 약간 조금 웃을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가져가고 싶었는데, 실상 이제 영화를 만들면서 사실은 캐릭터가 나중에 이사 가기 전에 막 춤도 춰주고 이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 영화 전반적인 톤을 맞추다 보니까 좀 현장에서 많이 그걸 다운시키고 편집을 좀 많이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좀 아쉽고, 배우님도 네. 그때 준비도 엄청 많이 하고 같이 춤추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네, 한마디 하시면 박근혜 배우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어요. 네. 준비를 굉장히 많이 같이 했었어요. 솔직히 준비를 많이 한 거고요. 편집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저도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했는데 오래돼서 이제 그런 아쉬움이 지금 별로 남아있지는 않아요. 그렇습니다. 네, 영화를 보면 굉장히 편집을 오래 하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나리오에서도 많이 형식 애니메이션 혹은 그림이 들어가면서 많이 바뀌었을 것 같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걸 찾아가는 영화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이제 철민의 내적인 보이스오버 나레이션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 사람의 현재 사회적인 모습은 그 형우 캐릭터에 비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지점에서 저는 꼭 필요한 캐릭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네, 또 질문 덧붙이자. 네네, 맞습니다. 저도 죄송해요. 저 말 좀 하고 싶어가지고. 저도 되게 감독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편하게 연기할 수 있게 도와줬던 어떤 지침록 같은 거였어요, 배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철민이 되게 그 플랫하잖아요, 보는 그렇기 때문에 옆에 이 형이 옆에 이러고 있으니까 하는 어떤 큰 뭐라 그러지? 버팀목 같은 느낌이어서 편하게 기댈 수 있었어요. 박건호 배우님이 혹시 편하게 기댈 수 있으셨던지, 노동 배우님이 귀찮게 하거나 너무 피곤하게 하진 않으셨는지. 그런 건 없었고요. 솔직히 저는 이제 두 분이 분량이 좀 더 많아서 저는 거기 대구 시내에 거기 가본 적이 없어서 혼자 좀 나들이도 하고 그렇게 즐겼습니다. 원래는 대구에 계시는 게 아니라 서울에서 활동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그 관광도 좋았던 시간. 일석이조였던. 예, 그렇게 기억이 남았어요. 아름답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진짜 메소드였어요. 네, 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등장인물들이 전체적으로 자기 안에 있는 말을 잘 안 하고 항상 뭔가 마음속에 썰물을 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겉으로 말을 잘 못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물들이 말로는 표현하지 못해도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이 뭐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연기하실 때 어떤 모습이 보이기를 바라셨는지, 좀 머릿속으로 가장 많이 하셨던 생각?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배우분들에게 궁금합니다. 네, 그러면 카메라를 든 박건호 배우님부터 먼저
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옆에 예 고동민 배우 예, 이름을 까먹었어요. 오랜만에 생각난다고. 예, 옆에 뭐 기댈 수 있다고 해서 참 뭐 이렇게 포장해 준 것 같은데 예, 그냥 그렇게 저는 했어요. 감독님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했습니다 하고 저의 생각대로 했는데 제 생각이 좀 잘 나타나지 않아서 생각보다는 당황스럽긴 한데 하여튼 저는 감독님의 디렉팅에 따라 열심히 했습니다. 예. 되게 겸손하셔가지고 이름도 오랜만에 까먹으시고 네, 어쨌든 저는 키워드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미안해였던 것 같아요. 그 부채감과 죄책감 그러니까 비록 내가 죽이진 않았지만 뭔가 내가 못 구해준 것 같은 그런 어떤 해소의 눈물 그러니까 보내주고 싶지 않은데 붙들고 있는 나 자신과의 타협 같은 느낌의 눈물이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결과적으로 그 마지막 씬은 해소가 돼버렸고 그래서 그 씬을 위해서 달려왔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리고 권한이 되게 많이 도움 줬어요. 되게 형이 되게 표현 못했다고 하는데 제가 좀 주제넘게 제 입으로 조금 대변을 해드리자면 좀 진짜 그 인물처럼 어슬렁거리시면서 오늘은 뭘 먹고 왔어? 야이 춤 이렇게 춰?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식으로 거기서 계속 사셨어요. 그래서 주변에서의 도움들이라든가 저는 온전히 좀 그 키워드에 집중할 수 있었던 환경을 감독님뿐만 아니라 다 만들어 주셨던 것 같아서 네, 그렇게 찍었습니다. 영화 말미에 두 분이서 이제 포옹을 할까 말까 하면서 장난친 다음에 이제 그 철민 역할이 어딘가를 쳐다보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그 공간에 머물러 있는 그 냉장고로 이완화된 어떤 존재가 나오고 떠날 때 동민 배우의 얼굴이 되게 영화 마지막에 인상적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카메라가 아니라 마이크예요, 마이크. 아니 생각했는데요. 수정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애들이 알고 있었어요. 네, 아이폰이 해주셔도 좋았을 텐데 안 네.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니, 답답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은 카메라가 아니고 마이크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마이크에 얘기를 해볼게요. 네, 마이크에 말씀해주세요. 그 뭔가 그렇게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이게 제한테는 하루 만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근데 뭔가 그래도 말을 하진 않아도 뭐 표현을 하든 티를 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어떤 할 말을 마음속에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었는데 그냥 재아가 하나하나 받아들이는 과정이 어쩌면은 지금 잘 생각해보면 전 지금 30대라서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조금 예전에 비해서 좀 평온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20대 20살 생각을 해보면 뭔가 하나하나가 다 너무 크고 너무 좀 버겁고 다 새로운 일 같고 그래서 재아는 어쩌면은 티를 내진 않지만 되게 어떤 소용돌이 속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카메라가 되게 성능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제 편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재아라는 친구에 대해서 이제 와이프가 될 사람한테 얘기를 평소에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얘기 듣다 보니까 이제 재아에 대한 재아를 볼 때마다 뭔가 잘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을 것 같고 그런 게 좀 안타까움으로 좀 표현을 하고 싶었던 지점이 어쩌면 떡볶이 먹는 씬에서 이제 약간 변태적으로 쳐다보는 그런 눈빛이 본의 아니게 나왔던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에 또 차비를 주는데 원래 시나리오상에서는 3만 원이었어요. 근데 사실 3만 원도 좀 너무 많은 편인 것 같아서 근데 또 이게 10,000원 이렇게 주려고 하니까 또 되게
아빠로서 아빠 장차하실 새 아빠가 될 사람으로서 좀 면이 안 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이렇게 이제 좀 앞으로 좀 잘 봐달라는 의미로 한 5만 원을 지어주면서 하여튼 그런 어떤 정서가 깔려서 이제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 침대를 옮기려고 하는 그 싸움씬에서 선배님이 되게 이제 다들 막 거의 오케이 나기 직전에 되게 좋은 씬이었었는데 갑자기 대사 실수를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커서 저한테 새 침대를 사주겠다고 해야 되는데 새 집을 사주겠다고. 그때 그 장면에서 가장 크게 몰입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 역할에. 원래 꽤 부자였던. 예, 순간 뭐 어쨌든 사주겠다 해가지고 그때 오케이가 나지 못했던. 그때 빵 터져가지고 그 다음에 터져가지고. 그 감정씬이 있으신데 되게 몰입하시기 힘드셨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나의 자리에서 제일 좋아하는 씬이 이제 성수가 이제 제아한테 5만 원을 주는 그 장면이었거든요. 사실 돈을 준다는 행위는 영화에서 굉장히 속물적인 행위로 보여줄 수 있는데 성인 남자로서 딸을 가지지 못한 아들만 가지는 남자, 어쩌면 자신보다 어린 여성에 대해서 경험이 많이 없어 보이는 이런 남자가 자기의 진심을 표현해 주는 게 겨우 5만 원, 많은 큰 돈이죠. 그것밖에 해줄 수 없는 이 서투름 같은 게 느껴졌고 그 감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그 돈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걸 몰랐다면 아마 그 돈을 자존심상 받지 않았을 건데 그 돈을 받고 이제 제가 가면서 약간 135도로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135도 인사하는 이 장면에서 이제 내 마음도 있지만 그걸 제대로 표현을 하지 못하는 이 제아의 양가적인 감정도 좀 느껴지지 않았나. 디테일. 네, 135도 일부러 하신 일부러.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35도 정도 이제 기울이는 느낌을 봤을 때 되게 뭔가 제아가 나한테 마음을 여는 건가라는 생각과 동시에 얘가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구나 이런 생각도 순간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몸과 머리가 따로 노는 그런 연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시간은 어떤가요? 괜찮나요? 네? 그런가요? 혹시 그럼 마지막 질문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와 함께 그 이사 혹은 사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걸 떠나면서 이제 관계에 대한 영화를 했는데 앞으로의 이제 어떤 행보를 또 보이실 건지 또 궁금합니다. 이제 손현덕 촬영 감독님부터 이제 뭐 다음 작품이라든지 혹은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도 이제 시나리오 열심히 써서 또 영화로 관객분들 찾아뵙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현 감독님이 꼭 오고 싶어 했는데 지금 어디 여행을 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못 오는 바람에 제가 왔는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독님이랑 이거 같이 상영한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아쉽네요. 네, 근데 다음 달에 인천 대국민영화제에서 한 번 상영을 한다고 알고 있고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작품 연기 열심히 할 거고요. 제가 저번 주에 제 거 두 번째 연출작 찍어가지고 그건 이제 앞으로 편집할 것 같고. 제목은 뭔가요? 제목은 이름 없는 다방에서라는 제목이고요. 네, 앞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 나의 자리라는 작품이 인천 독립영화제 외에도 8월 23일 날 대구 단편영화제 행사 중 하나로 이제 너무 감사하게도 배우 목격담에 이제 또 참여를 초대를 받게 돼서 거기서 나의 자리가 상영이 될 예정이고요. 그 외에 새 작품도 또 세 편의 작품이 또 같이 상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때 혹시 시간 되시면 대구가 되게 먼데 오시면은 그리고 저를 좀 먼저 이렇게 아는 척 해주시면 제가 푸는 제가 어떻게든 구해보려고 노력을 해드릴 테니까 꼭 와주시고 감사합니다. 지금 채널A에서 하는 불륜의 저주로 드라마 평일 오후 3시에 하는 작품에서 강철이라는 캐릭터를 연기하고 있고 금토라서 지금 오늘 11시에 또 하는데 그거를 조금
브라운관에서 인사를 얼마 동안 드릴 것 같고요. 대구국민영화제 출장이라는 작품으로 찾아뵙게 될 것 같고 오랜만에 단편을 찍어요. 한 2주 정도 있으면 찍는데 좀 뭐랄까 요새 배우로서의 어떤 연기적 체질 개선과 스스로를 바라보고자 하는 그 지점에서의 과거에 나는 어땠는가를 조금 되돌이켜보면서 다시 한번 조금 배우로서 뭔가를 좀 다져야겠다라는 마음이 요새 이제 저의 큰 화두이고 숙제인데 그래서 옛날 저의 단편들을 이제 몰아보고 있어요 요새. 그래서 단편에 대한 의미 그리고 이 단편이라는 단편 영화가 주는 그 작업의 에너지 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또 저의 되게 애정하는 단편을 또 상영한다고 해서 되게 뜻깊었고요. 재밌게 그리고 이 자리를 배우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아까 쉴 때도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 작품 하나를 이제 준비 중이었고 그래서 하는 와중에 이제 엎어져서 왜 최근에는 이제 반백수로 이제 활동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 이제 계속 저도 이제 글을 쓰고 있고 이제 그거를 이제 지금 틈이 나는 시간에 이제 친구를 꼬시고 있습니다. 글 쓴 걸 이제 완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잘 꼬셔야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보채고는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이 중고폴이라는 작품으로 배우님들과는 처음으로 GV를 했던 자리고 그리고 오렌지 필름의 기획으로 굉장히 오랜만에 관객분들하고 만난 자리여서 되게 감사드리고 네, 보러 와주신 여러분들한테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작업을 할 거고 네,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오렌지 필름 7월 기획전 이사옥은 사이 GV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관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좀